일하며 세계 속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래블러 볼라이터 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두산입니다. 가족들과 중국 여행 중 일정을 짜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애국가 두 번째 단어로 나오는 백두산에 가서 천지를 꼭 봐야겠다는 생각에 백두산을 가보았습니다. 백두산을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장춘이나 연변을 통해 가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번에는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서 가다 보니 백두산의 이름 장백산 공항을 통해 장백산 관광단지에 머물며 백두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백두산 공항은 공항치고는 아주 작은 곳입니다. 중국 공항치고 작다는 뜻이지 동남아 작은 공항에 비할 정도는 아니고 우리네 김해공항 국제선 정도의 크기네요. 장백산 공항에 내려 택시를 잡으려고 나오다 보니 공항인데 택시가 달랑 한 대 서 있고, 그것도 앞서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잡아 타고 가네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가는데, 일부는 자가용을 타고 일부는 관광버스로 올라타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근처에 있던 공항 아저씨에게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중국말로 메이오 띠디, 택시가 없냐고 물어보니 무슨 말을 하는 게 꼭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 휴대폰 지도로 제가 가는 호텔을 알려주니 주차장 쪽에 빨간 버스를 가리키며 홍스 버스라고 말하는 것 같아, 아, 빨간 버스라고 알아차린 후 홍스 버스? 라고 물어보니 맞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이 향했던 주차장으로 가서 빨간 버스 기사 아저씨에게 휴대폰 지도에 제가 예약한 호텔을 보여주니 친절하게도 캐리어를 넣어주시고 버스에 타라고 하네요. 일단은 제가 예약한 호텔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버스에 올라타고 20분 정도 달리니 어느 호텔에 버스가 정차하며 몇 명의 손님이 내리네요. 그렇게 버스에 계속 타고 있으니 제가 예약한 호텔에 버스가 정차하고 기사 아저씨가 역시나 저를 보며 내리라는 듯이 소리를 질러주시네요. 그렇게 제가 도착한 호텔에 제대로 도착하고 호텔을 둘러보다 안내를 보니 제가 타고 온 버스는 제가 머무는 관광단지의 호텔들과 공항을 연결해주는 무료 셔틀버스였네요. 백두산, 그러니까 중국 이름으로 장백산 관광단지는 여기 와서 보니 겨울에 스키를 타거나 온천을 하며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여행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네요. 7월 말인 지금은 제가 사는 남경은 40도에 육박하며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에 육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곳에 오니 아침에는 온도가 10도 중후반까지 떨어져 서늘하다 못해 추운 기분이 드네요. 일단 호텔 도착 후 다음날 백두산을 가기 위한 안내를 받으러 호텔 프런트에 물어보니 백두산을 가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가는 길과 남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북쪽은 이미 다 예약이 되어 있고 남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가격은 1인당 700엔, 우리 돈 14만원 정도로 입장료 포함이라고 해서 일단은 북쪽이 다 예약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급해지고, 직장 동료에게 들어 백두산 입장료가 300엔 조금 넘는다는 기억이 있어 호텔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중국말을 할 줄 모르니 몇 시간 정도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안내는 모른 채 아침에 9시에 제가 있는 호텔에서 출발해서 백두산을 돌아보고 호텔에 도착하면 오후 3시 정도 된다는 것만 확인을 하고 무사히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어제 예약한 차를 기다리다 보니 미니버스가 한 대 오는데 우리 호텔이 관광단지 마지막에 있어 차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타 있었고, 제가 있던 호텔에서 같이 타는 사람들까지 타니 미니버스 꽉 채워서 출발을 하네요. 장백산 관광단지에서 출발을 했는데도 중간중간에 검문소를 몇 개 지나며 가다 보니 백두산 입구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네요. 그런데 백두산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 중국의 다른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탄 버스는 입구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백두산 입구를 통과해서 백두산으로 올라가네요. 오! 아, 이래서 가격이 조금 비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저희를 태운 버스는 험준한 백두산 정상을 향해 달렸습니다. 중간에 펼쳐지는 풍경은 어느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북유럽 어느 도시랑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달리는 버스의 오른쪽으로는 철조망이 있어 아, 이 정도면은 가이드에게 번역기로 통해 물어보니 협찬 좀 해줘야 되는데. 북한과의 국경선이라고 해주네요. 이렇게 북한을 바로 앞에서 보다니 빨리 통일이 되어 백두산을 중국을 통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바로 보고 싶은 생각이 구름이 들 몰려온다 정도로 이제. 철조망이 가까이 있었고 어느 곳에서는 북한의 초소와 경비병을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화릅수는 찾아볼 수 없고 잎이 뾰족한 침엽수 숲을 지나 고개를 계속 오르자 이제 더 이상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이 나타나더니 거기에서 조금 더 가자 주차장에 야, 너무 나타났고 진해. 가이드가 여기에서 내려 구경을 하러 오라고 하는 곳에 내렸더니 구경을 다 하고 내려가는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방금 버스에서 내려 천지로 향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바깥 풍경은 안개로 인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리니 버스 안에서는 느끼지 못한 추위로 인해 얼른 잠바를 입고 잠바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추위를 피하고자 빨리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천지를 향해 조금 걷다 보니 어느새 안개가 사라져 주위의 멋진 풍경도 저절로 나타나는데 백두산 정상의 풍경이 너무 멋있었고 그렇게 10분 정도 걷다 보니 그런 풍경도 잠시 어느새 나타난 천지의 풍경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졌습니다. 천지를 배경으로 주위의 풍경은 정말이지 알프스의 멋진 호수 마을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멋져 보였습니다. 만년설도 없는데 천지의 물은 맑으면서 푸른색과 에메랄드 빛깔을 동시에 띠고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그 모습을 못 담다 보니 저는 천지를 바라보며 멍 때리는데 애국가가 절로 입에서 흥얼거려지네요. 역시나 저는 대한민국 사람 만나봅니다. 이번 여행에서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백두산을 일정에 넣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정에 넣었는데 천지를 보고 나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멋진 풍경을 안 봤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영상 보시면 아무리 멋진 곳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날짜를 맞추었는지 하나도 안 보이는 안개가 많이 있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씨인데 천지는 그동안의 그런 헛수고를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지면서 평생 못 잊을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저에게 선물해주네요. 백두산 천지의 모습은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죽기 전에 봐야 하는 리스트에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천지에 가셨는데 날씨 때문에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이나 아직 백두산을 가보시지 못한 분들은 제 영상 돌려보시고요. 그렇게 천지의 멋진 모습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간직한 채 버스에 올라 백두산을 내려오면서 몇 군데 버스가 멈췄고 저는 중국말을 못 알아듣는 관계로 가이드의 설명은 뒤로 한 채 사진을 찍고 또 몇 장 찍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다음날 아침 일찍 장백산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예약하고 번역기를 돌려 알게 된 호텔 아침 식사 배달 서비스를 신청하고 다음 여행지를 위해 짐을 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